혹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진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하며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고통을 넘어, 과거를 넘어 진정한 당신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치유의 기회를 선물하고 비슷한 길을 걷는 이들과 연결되겠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는지 아시나요? 단단하고 두꺼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나무는 부드럽고 푸르며 연약한 흙 속으로 파고들며 성장합니다. 성장은 이처럼 연약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를 지켜왔던 단단한 방어막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안의 연약함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깊이 탐구하는 한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트라우마라는 말을 참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소하고 작은 경험에 대해서도 나 트라우마 생겼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토록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는 과연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트라우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치는 것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트라우마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힘든 경험을 한 뒤 트라우마를 입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저 어려운 경험을 통과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정말 트라우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영역에서는 이 개념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음과 몸의 질병들이 사실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료 전문가들조차 그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상처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라우마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우리 신경계와 몸, 그리고 정신의 깊은 흔적, 일종의 흉터를 남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실제 상처처럼 이 마음의 상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생생하게 열려 있을 때 누군가 그곳을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아주 오래전에 입은 상처인데도 마치 방금 다친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져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거나 슬퍼지는 경험 말입니다. 둘째, 상처는 아물면서 흉터 조직을 만듭니다. 흉터 조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매우 단단하고 뻣뻣하며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나 생각에 있어
경직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흉터 조직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는 우리의 정서적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극도로 예민하고 고통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흉터 조직에 신경 말단이 없는 것처럼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트라우마는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 학대,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그 사건의 결과로 당신 내면에 남겨진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학대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혹은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라고 믿게 된 내면의 깊은 상처가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굿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라우마가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 그 자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결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역사 속 6.25 전쟁이나 IMF 외환위기 같은 거대한 사건들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내면에 생긴 상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처는 언제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남긴 내면의 상처는 바로 지금 여기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와 마찬가지로 요즘 흔히 사용되는 치유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유 역시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오래되었으니 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은 내일 당장이라도 괜찮아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치유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건강을 뜻하는 여러 언어의 어원은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어에서도 고대 영어에서도 건강과 치유는 전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치 여러 언어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트라우마가 우리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이라면 치유는 바로 다시 연결되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의 감정, 심지어 우리의 몸과도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따라서 치유란 이렇게 흩어지고 분리되었던 나의 조각들이 다시 만나 온전한 하나가 되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도 알아야 합니다. 치료는 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즉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몸의 병이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하며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치유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한 인간의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약이다. 우리는 상처 입은 이에게 쉽게 이 말을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간은 결코 저절로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저 상처 위에 딱지를 앉게 하거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처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 즉 트리거가 나타나면 아물지 않은 상처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처음 상처 입었던 그 순간처럼 고통스럽게 반응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어둘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치유를 위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치유의 여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세요. 계속해서 자신을 탐색하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이들과 함께하세요.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이 치유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료들과 손을 잡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댓글에 나는 치유되고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성장을 스스로 선언하고 확인하는 작은 의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진심으로